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이 그래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거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저희가 체크할 만한 달달한 포인트 먼저 열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안개 속 은행권 위기 그리고 금리 전망입니다. 자, 이번 주에 FOMC가 이제 25bp를 단행을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그 여부에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안개 속 은행권 위기라는 말씀은 지금 그래도 잠잠해졌다고 생각한 은행권 위기가 아직은 불안감이 좀 잔존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CS 사태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BS가 CS를 인수하면서 AT1 채권, 즉 그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상각을 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주식보다 선순위 신종 자본증권이 희귀 조각이 되면서 유럽 이익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AT1 채권은 은행의 자본으로 포함되는 채권이고요. 30년 이상 연장이 가능하고 또 발행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투자자 동의 없이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위험한 상품입니다. 자, 이 위험한 만큼 그 금리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손해를 보게 되는 채권이다라는 것이죠. 유럽 내 AT1 채권 규모는 2,75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ECB 리가르드 총재는 그 연설을 통해서 유로존에 노출된 CS의 AT1 채권은 수백만 유로에 불과하다라면서 시장을 좀 진정을 시켰지만 UBS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AT1 채권 가격은 급락을 했고요. 또 반대로 채권 금리는 급등을 하면서 대다수 은행들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강등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신용 등급과 또 기술재 차익 매물을 소화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월가에서는 이번 FOMC에서 25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합리적인 발언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 있어요. 바로 에릭 로젠그렌 전 보스턴 패드 총재입니다. 패드의 신뢰보다 합리적 경제 대응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25bp를 인상할 경우에는 금융 환경 악화를 증폭을 시키고 또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기관의 방관 속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만이 외롭게 받아내던 국내 지수는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코스피 쪽에서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고 또 외국인이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걷어들이면서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금양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2차 전지 업종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400포인트권이죠. 이러한 단기 저항권에서 잠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일 밤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내일까지는 눈치 보기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섹터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강원이진 에너지를 대장으로 해서 금양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 포스코, 엠텍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오랜만에 게임주들 또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죠. 총 27개 판호 중에 넥슨이나 넥슨 게임즈, 넷마블, 대부 시스터즈, T3와 같은 이러한 5개사가 판호를 발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대부 시스터즈를 대장으로 게임주 갭을 크게 띄웠습니다. 지금은 음봉이지만 넥슨 게임즈, 넷마블, T3 순으로 이렇게 강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대부분의 종목의 시가 갭을 크게 띄운 이후에 음봉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장중에 접근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우디 투자 관련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아스타가 3연상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한 모습이지만 후발주들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죠.
에스코넥이나 뭐 EM플러스, 큐로홀딩스와 같은 이런 후발주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로 테마의 강도가 약해진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요. 또한 AI 관련주인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셀바스 AI 그리고 한컴위드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AI 테마 역시 대장만 강하게 상한가를 갔을 뿐 후발주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경계감으로 내일까지는 시장이 좀 눈치 보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방송과 저녁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은행 위기는 일단락되었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FOMC에서 25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금리 전망에 대한 부분 또한 우리는 안개 속이다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는 잠시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장기 포트폴리오 조정은 이번 FOMC 이후로 좀 미뤄두시고 계속해서 중소형주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은행권 위기 그리고 금리 전망도 아직까지는 안개 속인 만큼 안전한 매매를 좀 진행해봐야 할 텐데요. 중소형주 위주로 짧게 대응하는 전략 좀 필요하고 중장기 포트는 FOMC 이후에 위원님과 같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 볼지 공략 섹터도 열어볼게요. 자, 달달한 공략 sek터 오늘은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 최근에 그 삼성이나 현대도 그렇고 LG도 투자한 기업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쪽에요. 협동 로봇이 올해 1, 2월에는 정말 강했는데 이 웨어러블 로봇 쪽도 협동 로봇처럼 로봇 열풍을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 노사가 국내 사업장 내에 웨어러블 로봇 도입을 재검토하기로 했죠. 이러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작년 중순부터 국내 서비스 센터 웨어러블 로봇을 시범 도입을 한 끝에 편의성 부족으로 즉각 현장에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뉴스들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즉각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지 전면 백지화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어제 한종의 그 삼성전자 부회장은 로봇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재차 밝혔습니다. 추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한 부회장은 지난 15일이죠. 정기주주 총회에서도 올해 걷기 운동용 웨어러블 로봇 출시부터 또 다양한 로봇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힌 만큼 또 인수합병의 첫 단추가 로봇 분야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의 웨어러블 로봇 도입 재검토는 일시적인 노이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큰 조류 속에 일시적 파도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현대차발 노이즈는 관련주들에 대한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섹터의 큰 흐름을 보신다라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 지금 로봇 기업들이 인수전에 좀 나서고 있고 어떤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지 참 궁금한데요.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 중에서 탑픽 하나 꼽아주시죠. 네, 바로 인탑스입니다. 자, 인탑스는 그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생산을 위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러한 과정뿐만 아니라 양산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프로젝트에서 부품 조달부터 생산 조립,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러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협력하고 또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위탁 제작하는 이런 과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0여 년간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동사는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서빙 로봇 서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동사의 성장 모멘텀을 보신다라면 EMS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3년 신사업으로 EMS의 아이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주목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크게 보신다라면
그동안 박스권 안에서 단기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시세가 다시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어제 오늘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 분할 매수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목표가 일단 39,000원 설정해드리겠고 손절가는 32,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인탑스였습니다. 지난주에 또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수익 나실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해드릴게요. 전략대로 잘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S도 바로 받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 꿈비 보겠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58%고요. 목표가도 달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전에 꿈비는 23,000원 지지하는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윗단에서 잘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거 신고가 노려봐도 될 자리일까요? 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앵커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이번 달 28일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슈가 아직 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계속 추적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23,000원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이 지지 라인을 추적하시면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비는 여전히 23,000원 지지 시에는 계속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나래 나노텍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수익률 30%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지금 두 자릿대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지금 5일선을 잘 유지하면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나래 나노텍은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네, 우리 나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이제 상향 조정을 해서 또 목표가를 다시 한번 도달한 종목이죠. 동사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두 가지 이슈를 모두 가진 종목입니다. 조정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자, 차트 보시면 이 10,000원 자리입니다. 이 10,000원을 지지라인으로 잡으시고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의 목표가 모두 달성했던 종목 나래 나노텍은 10,000원 지지 여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센즈랩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인데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이 조금 미미합니다. 오늘 2% 정도 상승대 나와주고 있고요. 19,000원이 목표가인데 홀딩할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추천한 종목이죠. 국가정보원이랑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이 어제 북한 해커 조직 킴스키가 신규 해킹 수법을 통해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합동보안 권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보안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단지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려보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즈랩도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무료 개장부터 마감까지 좀 진행을 해주시는데 어떤 이야기 좀 중요하게 담아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실물 경제의 타격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최근에 나타난 글로벌 은행 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내일 이러한 시장의 리스크와 관계없이 남의 나라 얘기로 리스크를 만들어 드릴 만큼 수익을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도 챙겨가시고 또 시장에 대한 전략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과 무료 공개 방송까지 장중에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